이번에는 머지 소트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소트 트리는 세그먼트 트리의 특별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배열의 구간을 담당하는 노드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노드는 0부터 14, 그러니까 전체가 15개니까 0부터 14까지를 커버하는 노드가 있을 거고, 이거를 1번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거의 반절 0에서 7, 오른쪽으로는 8에서 14 이렇게 쪼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에다가 2번, 3번 번호를 부여하는 거고요. 0에서 7까지를 담당하는 2번 노드에는 다시 왼쪽으로 0에서 3까지, 오른쪽에서는 4에서 7까지 담당하는 노드를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절씩 쪼개가면서 계속 나눠오는 거죠. 그렇게 나누면 맨 밑에서는 하나씩 담당하게 되고, 이런 트리 형태를 각 노드에 부여된 번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면 트리를 배열에 저장할 수 있었고, 이거를 세그먼트 트리라고 불렀었죠. 제가 앞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세그먼트 트리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머지 소트 트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세그먼트 트리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그먼트 트리하고 머지 소트 트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머지 소트 트리도 세그먼트 트리의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세그먼트 트리에서는 노드는 특정 영역을 가리키는 값이죠. 대표하는 값인데, 예를 들면 이 구간에 민이라든가 맥스라든가 뭐 GCD라든가 이런 값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갖는 형태로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머지 오퍼레이션도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를 합쳐서 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업데이트 할 때도 민이라든가 맥스라든가 이런 연산을 취해 가지고 하나의 값을 저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 소트 트리는 좀 달라요. 이 각 노드들이 실제로 얘가 담당하는 그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을 갖고 있어요. 대표값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이라든가 맥스라든가 이런 대표값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있는 진짜 값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정렬된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 소트를 할 때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이런 하나짜리를 합쳐서 두 개짜리를 정렬해서 만들고, 또 이렇게 두 개짜리를 머지해서 정렬된 형태 네 개짜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렸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인트 값 하나를 저장하는 형태였다면, 머지 소트 트리에서는 인트가 아니라 그 구간에 있는 값 전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저 벡터가 가변 길이 배열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세그먼트 트리 설명할 때 이 머지는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가 갖고 있던 각각의 값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취해서 나의 값을 갖고 있었다면, 머지 소트 트리에서의 머지는 진짜 머지예요.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가 갖고 있는 그 값들 있죠. 값들을 정말로 합치는 거예요. 머지하는 거예요. 머지 소트 할 때 그 연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머지를 해서 정렬된 형태의 하나의 배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머지 소트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오퍼레이션이 앞에 머지 소트를 설명할 때 봤던 내용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정렬된 형태로 머지하는 그 함수죠. 빌드하는 과정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하나 주고요. 배열의 크기를 줬어요. 세그먼트 트리에서 트리 크기를 잡을 때 사이즈 곱하기 4를 하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은 세그먼트 트리 항목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 크기를 n 곱하기 4, 사이즈 곱하기 4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루트 노드는 1번이죠. 1번을 넣고, 이 노드가 커버하는 거는 0부터 n-1까지다 라고 알려주면서 리커시브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빌드 리커시브 이 함수에서는 원래 입력으로 받은 배열과 노드, 이 노드는 이 노드의 번호예요. 번호 1, 2, 3, 4, 5, 6, 7. 이 번호 규칙도 세그먼트 트리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드 레프트와 노드 라이트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 노드가 커버하는 원래 배열에서의 영역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커버하는지를 넘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노드 레프트와 노드 라이트가 같다는 건 뭐냐면, 맨 끝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맨 끝에 도달했으면 뭐죠? 그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그 값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여기에 넘어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크기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두 개, 네 개, 뭐 여덟 개, 다섯 개, 뭐 세 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조각으로 쪼개죠.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건데 노드 레프트하고 더하기 노드 라이트를 해서 그거를 둘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쪼갠 거예요. 반절 쪼개서 그 반절 쪼갠 위치를 미드로 저장을 하고 왼쪽은 노드 레프트부터 미드까지로 쪼개 나가고 오른쪽은 미드 플러스 1부터 노드 라이트로 두 조각으로 쪼개서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쭉 내려가면 뭐 리프에서 값을 넣고 그 위에 올라오면 두 개를 머지하는 거죠. 머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머지 소트의 머지 함수를 통해 가지고 두 개를 머지해서 정렬된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5번 노드라면 10번과 11번이 이미 다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갖고 있던 값과 여기서 갖고 있던 값들을 또 머지해서 자기가 커버하는 그 원래 배열에서의 영역에 해당하는 값들을 전부 다 담고 있되 정렬된 형태로 머지를 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려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머지해서 올라오면은 이 머지 소트 트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그먼트 트리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죠. 다만 저 머지라는 부분에서 진짜 머지 소트 오퍼레이션이 돌아가는 것 뿐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머지 소트 트리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열에서 레프트와 라이트 범위 안에서 x1 이상, x2 이하인 값들의 개수,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있어요. 한번 코드를 따라가 볼까요? 이 쿼리를 담당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레프트와 라이트는 뭐냐면은 원래 배열에서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x1 이상, x2 이하인 값의 개수, 이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는 그대로 넘어가고 x1, x2도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루트 노드는 1번이니까 1이 넘어가고 이 노드는 0번부터 n-까지를 커버한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실제로 리커시브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레프트와 라이트가 노드 레프트, 이 노드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노드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더 작다는 거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또 노드 라이트보다 레프트가 크다는 거는 이것도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로 주어진 범위가 이 노드라는 파라미터로 넘어온 이 노드가 커버하는 영역과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지금은 개수를 세는 거니까 0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노드가 커버하는 영역이 레프트와 라이트 범위 안에 쏙 들어오는 경우는 이 노드 안에서 x1보다 크거나 같고 x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되겠죠. 이 함수는 바로 위에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세서 리턴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처럼 완전히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일부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이런 노드인 경우에는 두 조각으로 또 쪼개죠. 왼쪽과 오른쪽을 쪼개 나가고 각각 왼쪽에서 올라오는 값,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값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쪼개 나가면 결국에는 범위가 벗어나거나 아니면 범위 안에 쏙 들어오는 이런 값들로 결국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3과 9 범위 안에 있는 노드들만 쭉 쫓아보면은 요 19번 노드 요거, 그 다음에 5번 노드 요거, 그 다음에 8에서 9까지를 커버하는 이 12번 노드, 요 세 개의 노드의 값들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레프트와 라이트, 그러니까 3과 9 범위 안에 있는 x1 이상, x2 이하인 값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분할해 나가는 방법은 세그먼트 트리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이 함수가 중요하겠죠. 개수를 세는. 이 각 노드에 있는 값들은 이미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카운트 함수, 그러니까 특정 노드를 주고 이 노드에 들어있는 값의 배열을 넘겨줬죠. 그러면 이 안에서 x1보다 크거나 같고 x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5와 13 범위 안에 있는 값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낸다면은 먼저 13의 우퍼 바운드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보다 큰 첫 번째 위치를 찾는 거죠. x2보다 큰 첫 번째 위치를 찾으면 이 경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1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위치, 그게 로어 바운드죠.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위치를 찾으면 이 경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5에서 2를 빼면 3이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x1과 x2 범위 안에 있는 값의 개수를 센다고 그러면은 x2보다
큰 첫 번째 위치를 찾고 x1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위치를 찾아서 그 차를 구하면은 x1 이상 x2 이하인 값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센 값들을 전부 더하면 레프트와 라이트 범위 안에 있는 x1 이상 x2 이하인 값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카운트 연산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연산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배열에서 레프트와 라이트 범위 안에서 x1 이상 x2 이하인 값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놨을 때 k번째 수를 찾는다고 해보죠. 이 연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앞에서 바이너리 서치 설명할 때 디시전 프로블럼과 로어 바운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죠.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k번째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x1부터 x2까지 값이 있을 거고요. 쭉 값이 있는데 계속 false이다가 true인 이런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찾는 값이 어떤 x라면 지금 보니까 k번째 수니까 이 앞에 있는 x-1 요 범위 안에 있는 x1부터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은 개수가 k개여야 돼요. k개. 그리고 나까지 포함하면 k 플러스 1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k가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하면 k 플러스 1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것까지 포함했을 때 k 플러스 1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k번째 값을 찾기 때문에 로우 바운드로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찾을 때 로우는 x1으로 놓고 하이는 x2로 놓는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를 돌리는 겁니다. 미드는 로우와 하이의 중간값,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앞에서 배운 카운트 함수를 호출하면 레프트에서 라이트 범위 안에서 x1에서부터 미드까지, 미드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x1 이상 미드 이하인 값을 세어봤더니 그게 k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이 미드는 이 투루인 디시전 프로블럼으로 생각했을 때 이 투루인 구간 어딘가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하이를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미드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세어봤더니 k개 이하예요. k개 이하이면은 요 폴스인 구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미드가. 그런 경우는 로우를 미드 플러스 1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찾으면 결국엔 로우는 이 첫 번째 위치에 딱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하이가 오게 되고요. 하이와 로우가 한 칸 어긋나면서 끝나는 게 이 형태의 바이너리 서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로우는 우리가 찾는 k번째 값에 가 있는 거고 하이는 그것보다 하나 앞에 있는 값, 그 값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우를 리턴하면 k번째 값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원래 카운트 함수가 5 로그 n의 제곱이었으니까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로그 n의 제곱 곱하기 x2 빼기 x1의 로그를 취한 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머지 소트 트리를 배웠으니까 이 머지 소트 트리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많이들 공부하시는 백준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은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준 온라인에 13544번 문제를 보시면은 수열과 쿼리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머지 소트 트리를 그대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카운트 함수를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k보다 큰 원소의 개수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x1을 k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네요. k 플러스 1로 이렇게 놓고 x2는 아주 큰 값 이렇게 잡아서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7469번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백준 온라인에서 이거는 k번째 수예요. k번째 수 아까 배웠죠. 그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그냥 그대로 구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바로 풀리기 때문에 제가 굳이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백준 온라인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큰 경우에 스탠다드 인에서 읽어드리는 시간 때문에 타임아웃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C++이라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C라면 상관없고요. 다른 언어들은 그 언어에 맞는 또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백준 온라인은 이런 식으로 입출력 속도를 좀 높이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납니다. 특히 수열과 쿼리 3번 문제는 이렇게 입출력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100% TLE가 나기 때문에 메인 함수 맨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입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코드를 넣고 그리고 출력할 때는 NDL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뉴라인 문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 줄로 넘기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트 코드에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2080번 문제가 이 머지 소트 트리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시간 관계상 이것도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사실 머지소트 트리로 푸는 것보다는 해시맵하고 바이너리 서치로 풀면 쉽게 풀려요. 머지소트 트리를 연습하는 것도 이 문제로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머지소트 트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머지소트 트리를 2차원으로 확장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